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반응이 없으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에서 기획홍보 팀장을 맡고 있고요. 이영정이라고 합니다. 촛불 집회가 있을 때 광화문을 찾다가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데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의 생각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좀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시 50플러스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50플러스 현장에서 느끼는 50 이후 삶이 즐거운 도시와 관련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2014년 4월 2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날이에요. 센터가 처음 이제 50플러스 사업을 시작한 날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한 10년 정도 근무했었던 기존의 이제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50플러스 사업을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도 있었고요. 과연 이 안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업들을 하면 되는데 50플러스 기관, 이제 처음에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는 기관을 접하면서는 인생이모작에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50플러스 센터로 이제 작년부터 이름이 변경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차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만 55세부터, 그러니까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겨나면서는 만 50세부터 64세까지 서울시 인구의 약 21.7% 정도 되는 인구를 대상으로 저희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저희가 이제 시정탐방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센터는 누굴 위한 곳이냐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 사실 이 사업의 시발점이 됐던 건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시면서 내 앙코르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일거리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곳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사회복지냐 사회 서비스냐에 대한 좀 그런 모호한 생각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정체성에 관련돼서는 좀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작년에 50플러스 재단이 출범하고 또 지금 현재 6개의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들이 운영되면서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부족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 사는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이 장년층의 인구만 하더라도 서울시 인구의 거의 30%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요즘 원체 그 퇴직 연령이 빨라지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대상을 조금 낮춰서 만 45세부터 64세까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서울시 인구의 약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일거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찾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허리를 단단히 하는 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50 이후의 삶의 즐거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4가지 조건이 장년층들에겐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다운 삶과 지금의 삶을 기반으로 나의 앞으로의 삶을 좀 설계할 수 있는 노후 불안의 해소라는 인생 재설계를 통한 노후 불안의 해소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소득 공백이 소득 절벽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 재단 설립 타당성과 관련된 이제 그 공청회를 갔을 때 한 보사연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최정점에서 내리막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장년층이다. 근데 저도 현장에서 지금 3년 4개월째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는 정말 그런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이나 경력들을 단순히 일정 수준의 나이가 됐다라고 해서 정년 퇴직을 해서 뭔가의 소득, 사회 참여의 그런 중단이 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이나 경력들을 어떻게 사회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활용할 가치가 높은 자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앙코르 커리어를 살리고 또 소득 단절이 있게 된다면 사실 내가 원하는 인생 설계 방향을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의 공백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공헌형 일거리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고령화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축하를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주시네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삶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나보다는 또 아무래도 핵가족의 독거 가족의 굉장히 이제 지역 안에서의 삶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될 텐데 지역 사회와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또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의 삶을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제 50+ 세대의 선생님들을 대하면서는 굉장히 사회적 관계에 대한 단절의 두려움이 조금 있으세요. 그러니까 퇴직을 한 시점에서 제일 아쉬운 건 공간과 명함이 없다라는 내용이시거든요. 내가 30년 이상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저는 어느 대학에 뭘 나왔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명함 한 장이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퇴직이라는 시점에서는 내가 갈 수 있는 공간과 명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작년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인생 이모작 실태 조사를 한번 했는데 이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랬을 때 기존의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에 관련된 그런 사회적 관계보다는 새로운 관심이나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서 새로운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싶다. 그 인적 관계망으로 나는 앞으로의 삶을 더 나아가고 싶다라는 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 재설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형성되고 그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를 다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오늘 제안 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 내용은 바로 제가 우선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기관을 대표하는 50+ 저는 감히 스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신데요. 저희가 이렇게 50+ 스토리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신 김용표 선생님께서는 원래 이제 대기업에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한 시점에 나는 앞으로 자원봉사의 삶을 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한 1년 이상을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찾아서 받으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전문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 김희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업을 경영하시다가 나는 이제 일선에서 후퇴하고 내 삶을 좀 살아봐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다가 나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참 관심이 많은데 이걸 활용할 줄을 모르니 이걸 좀 잘 배워서 내 삶에도 활용을 하고 누군가에게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지금은 SNS 전문가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완전 일모작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계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내가 추구했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김득승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은행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근무하시고 저희가 부를 때는 엑셀의 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엑셀의 신이신데
선생님께서는 뭔가의 돈을 많이 버는 퇴직 이후에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청년들 이제 막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이런 취준생을 돕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를 가지시고 청년들을 지원하고 엑셀로 프로그래밍을 또 지원함으로써 그 친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업도 하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본인의 일모작의 경험을 살리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본인들이 다음 이모작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스스로가요. 근데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갭이어를 추천하고 싶어요. 제안하고 싶은 게 외국에서는 이제 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가서 대학을 가기 전에 내 진로를 찾기 위한 갭이어라면 저는 20대가 갖는 갭이어와 50대가 갖는 갭이어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20대가 저부터도 그랬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과를 선택할 때 물론 수능 점수를 통해서 과를 선택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NCS 기반으로 해서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근데 20대 때 생각하는 제가 뭔가의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과 지금 제가 한 4년 정도 이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선생님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새로운 전공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20살 때 선택한 것을 선택하실까라는 거에 대한 좀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을 기반으로 갭이어를 한 1년 정도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나 이런 것처럼 재직자나 실직자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50세 되면 생애전환 이런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45세 이후에는 내가 한 1년 정도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경험들을 새로운 교육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앞으로의 정말 8만 시간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8만 시간의 진로를 한번 설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